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5월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예측한 대로 CPI가 하락하면서 시장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주요 지표 보면 일단 레드북 소매 판매, 즉 중산층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상하 소매 판매 관련해서 미국의 대형 체인점 위주의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게 작년 5월로 접어들면서 기저 효과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때가 거의 불황 쪽으로 진입한다고 한창 언론에서 떠들던 때였으니까 이때가 별로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연 단위로 보면 조금만 늘어나도 많이 상승한 걸로 나타납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는 노동시장이 이제 안정화되고 완전 고용 상태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또 임금도 상승세도 좀 줄어들 걸로 보면서 장기금리가 3주째 하락했습니다. 핵심 생산자 물가는 예상보다 다들 높게 나왔습니다. 벌써 꽤나 거의 만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 단위 물가도 이 밑으로 간 부분은 작아지고요. 물가 지수가 상승한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만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산자, 도매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품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도 옛날처럼 급등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서비스 물가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편에서 이게 내려갈 거라고 예측이 됐고요. 그래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3.5% 연준에서 얘기하는 목표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쉽게 내려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일반 물가 지수도 월 단위로도 계속 조금 거의 이게 이것도 역시 약 반년간 2분기 동안 계속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금리라든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채권 발행 조금씩 눈치 보며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선 전에는 이게 내려올 만큼 돈을 쓰지 끝까지 미국 언론들 보면 페니까지 다 쓸 거라고 그러던데 이게 내려가기가 쉽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보시면 이게 계속 감소 추세가 빈번하게 나타나죠. 결국 올라가서 돈 벌어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내려서 점차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자들이 그렇게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미국 가지는 않겠죠. 소매 판매도 보시면 결국 지난달 대비로 는 게 없습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게 워낙에 이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지표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도 여간 좀 늘어나기도 이것도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등에 관련되는 제일 중요한 축이 또 이제 임포트 수입 물가 지수인데 보시면 거의 1년째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치솟아서 올라가던 때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이거에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죠.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게 도매 물가로 전이되고 도매 물가가 다른 거랑 섞여서 이제 소매 물가에도 나타나겠지만 소매 물가는 지금 뭐 부동산이나 상품, 원유 등등이 내려오고 있고 농작물 지수는 또 올라가고 있죠. 하여간 이게 또 많이 올라가면 지표에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일단 노동시장이 안정화돼서 그 부분은 지표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다른 지수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산업생산도 보면 거의 뭐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계속 안 좋죠. 유동성 달러를 풀고 한 그런 쪽, 그리고 AI 중심 뭐 그런 쪽, 그리고 또 미국의 서비스나 소비장 이런 시장이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수 중에 70% 정도가 이게 AI를 포함한 빅10 정도, 약 10개 기업이 다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전체적으로 산업도 그렇고 데이터로만 보면 뭐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2년물 채권 선물 통해 보면 이게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반등 중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상승은 상승했는데 좀 이제 조정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금리가 또 여기서 또 더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눈치 보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양보하는 장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을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또 엔비디아 요즘 그냥 엔비디아 하나가 모든 시장을 이끌고 있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시장도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내려가면 시장도 내려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쪽 다 AI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하여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뭐 그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다들 고평가되어 있는 건 인정하는 분위기니까요. 지금 또 더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뭐 매출을 30% 이상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서 뭐 해도 주가 퍼가 지금 900달러가 넘어가면 40 가까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1000달러 되면 거의 50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노동시장 정상화로 이제 인플레이션 이건 지난주하고 같고요. 상품도 하락, 부동산 서비스 행보. 제조업은 6분기 불황인데 실제로 산업 생산, 빅테크가 또 제조업을 상당히 이렇게 10개 기업 정도가 이렇게 또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ISM 위주, 대기업 위주의 지표들이랑 일반 지표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질 소득 감소하고 소비도 주춤하고요. 여기에 이제 선거도 다 11월이죠.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뭐 돈을 더 얼마나 써서 경제를 유지할 때 이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AI와 이런 빅텐 위주의 산업 구조 하에서 이게 돈 푼다고 또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꽉 찬 상태죠. 이렇게 보면 돈을 여기에 더 붓는다고 해서 경제가 뭐 호황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내구재랑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데 지수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주택 관련 지표는 뭐 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하락이겠죠. 매물도 없고. 지금 상황은 보면 고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서비스 위주로 빅텐의 기업 10개 기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이상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 기업을 포함하게 되면 안 좋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상품 쪽으로는 좀 주 후반에 많이 좀 줄였고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겠죠. 컨퍼런스 콜에서 하는 뭐 가이던스 이런 것도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아예 재편이 되면 아마 이쪽 446770 얘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적립식으로 좀 넣을 예정입니다. 사실은 넣었죠. 네. 다음 주는
조정을 예측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